이유가 가장 많은 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하고 그다음에 오십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침숙할 거예요. 조금만 어깨가 아프면은 이거 오십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실은 이 두 가지 병은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예. 간단히 이제 제 소개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실은 그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동결견 이거 말고도 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동결견,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 그 다음에 어깨 탈구, 어깨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염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는 한데 이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과 동결견이 비교적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거쳐갈 만한 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어깨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관절인데요. 이 관절을 잡아주는 힘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은 움직여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려면 힘줄이 뼈에 붙어가지고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회전근개라는 거고 실제로 회전근개라는 거는 어깨의 회전을 담당을 하는 근육들이 뼈에 붙을 때 힘줄로 붙는데 이것들이 마치 어깨에 지붕을 형성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회전근개, 지붕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 그러고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극상근, 극하근, 소원형근, 견갑하근 어렵죠. 네, 이렇게 어려운 근육들 4개가 모여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구별을 하는 거는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회전근개라 그러고 파열이 됐다 그래도 극상근의 파열 이렇게 얘기 않고 회전근개의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약간 퇴행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즉 어깨를 움직이면서 어깨가 이 관절 안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야 되는데 약간씩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든지 아니면 무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위에 있는 뼈에 이 어깨에 상완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힘줄이 자꾸 여기에 충돌이 돼서 얇아지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는 경향이 드는데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MRI 사진인데요. 자, 아까 제가 상완골이라는 이 뼈 위에 지붕처럼 이렇게 형성하는 힘줄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MRI를 보면은 이 뼈 위에 지붕처럼 형성하는 힘줄이 없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러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여기서는 비교적 이 관절의 오목한 면과 이 뼈의 볼록한 면이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추는 반면에 이 위에 있는 지붕이 없으니까 뼈가 위로 조금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랑 이 위에 있는 뼈랑 이렇게 닿을 것처럼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45에서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즉 많이 써야 얘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린다라든지 뭐 팔을 돌린다라든지 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움츠리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팔을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팔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뭔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완 낙하 징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회전근개가 아까 4개의 힘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4개의 힘줄 중에 많은 부분이 끊어져야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즉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팔을 내려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슬슬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내리다가 툭 떨어진다 그러면은 팔을 잡아주는 근육의 힘이 없기 때문에 팔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아, 이거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견관절의 외회전 제한, 뭐 그다음에 내전의 제한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아까 회전근개라는 게 회전이라는 게 팔을 돌리는 거잖아요.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팔을 돌리는 동작들이 외회전, 내회전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원인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학문적이긴 한데요. 일단 퇴행성 변화, 뭐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그다음에 뭐 외상, 그다음에 반복 작업,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큰 충격이 있어서 팔이 빠지는 경우, 그럴 때도 힘줄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과도한 부하가 자주 걸리는 경우에, 그다음에 넘어질 때 어깨 관절에 힘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팔을 심하게 다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증상을 보면 이 증상이 정말 애매합니다. 어깨의 병들은 증상들이 조금씩 약간 이렇게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아프면 회전근개 파열이고 이렇게 아프면 뭐고 이렇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요. 손상받은 어깨의 통증과 근력이 악화. 이거는 꼭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고 해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팔까지 통증이 뻗치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앉거나 서면 견딜만 하고 누우면 아프다. 특히나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은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나는 옆으로 자야 되는데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옆으로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어깨 힘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광범위 파열이라는 거는 많이 여러 개가 끊어진 걸 말하는데 이렇게 많이 끊어지게 되면은 어깨 근력 자체가 감소가 돼가지고 운동 범위가 그러니까 팔을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져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는 일단은 회전근개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이제 뼈만 보이는 건데 우리가 뼈에 생기는 모양을 보고 아, 이렇게 뼈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힘줄이 어떻게 됐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회전근개 파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엑스레이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여기 되게 부들부들하잖아요. 거칠거칠하고 아까 위에 지붕이 없으면 뼈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뼈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뼈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뼈들은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얘네들이 닳아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돌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뼈의 골극이라 그래가지고 뼈가 뾰족해져요. 부딪히는 데가. 근데 뾰족해지면은 충돌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줄을 더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기가 있는 사진을 넣어놨는데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이쪽에 이렇게 돌기가 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로도 볼 수 있는데 초음파로 100% 볼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초음파로도 잘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초음파는 약간의 오진율을 감수를 하지만 크게 찢어진 경우, 그러니까 조금 찢어진 경우는 발견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거는 뼈나 이런 단단한 거에 가려지면은 거기를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뼈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진율을 감소를 하고 초음파를 하긴 하지만 초음파라는 검사가 MRI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싸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먼저 대부분 해보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역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마치 척추에서 디스크가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신경이 눌리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우리 MRI 찍어 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MRI를 찍어 보게 되는데 MRI 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 있는 힘줄이 없는 경우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절 내시경, 관절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관절 내시경으로 보면 회전근개란 힘줄은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파열이 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뼈거든요. 이 뼈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전층 파열,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 돼 있는 거랑 부분 파열이 돼 있는 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닳아지고 닳아져서 원래 회전근개의 두께가 100이라 그러면 한 70, 80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부분 파열이거든요. 근데 이 70, 80 정도 남아 있으면 이거를 꼭 수술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강도의 50% 이하로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이렇게 부분 파열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을 좀 먹을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를 해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치료, 국소주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힘줄로 비교적 튼튼하게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게 끊어졌던 힘줄이 다시 붙거나 사람은 도마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가 자라나듯이 힘줄이 다시 자라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수술만 해야 되냐? 조금 파열됐다고 해서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열된 힘줄은 지속적으로 근육에 당기는 힘을 받아 점점 안쪽으로 퇴축하게 된다. 이 말은 힘줄이 일단 파열이 되게 되면 안쪽으로 점점 이렇게 딸려 들어가요. 고무줄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비수술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끊어졌을 때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고 난 도저히 어깨 때문에 진짜로 불편해서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수술로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아까 뼈가 좀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뼈 이름이 겸봉이거든요. 그래서 겸봉이라는 뼈를 갖다가 다듬어줘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수술을 겸봉 성형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찢어져 있으니까 이 찢어진 거를 실로 꿰매주는 걸 갖다가 봉합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봉 성형술과 봉합술은 한 세트로 이렇게 반드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에 이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환자 연령대가 대부분 한 이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대, 60대가 조금 많은 편이고 드물긴 하지만 30대도 있고요. 간혹 2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깨로 하는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런 경향이 보이고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좀 다듬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힘줄이 여기서 끊어진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뼈예요.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실을 연결합니다. 뼈에다가 실을 박아요. 그래서 끊어져 있는 힘줄을 얘를 실로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힘줄이 여기까지 당겨온 거예요. 실로. 이렇게 해서 당겨가지고 이거를 꿰매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전에는 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절개를 해가지고 회전근개를 직접 보고 그걸 꿰매주는 방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첨단화되고 이렇게 돼서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사진들은 전부 다 관절 내시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힘줄을 다 이렇게 꿰맬 수도 있고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 꿰매는 수술보다는 훨씬 더 상처도 적고 입원 기간도 더 짧고 덜 아프기도 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저도 저는 이제 정형외과를 레지던트를 전공을 하고 8만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8만 전공을 해서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수술을 시작을 할 땐 어깨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내시경 수술은 거의 안 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도 절개하는 수술 안 해요. 내시경으로 다 해요. 훨씬 더 내시경으로 하는 게 환자들이 이렇게 수용하는 폭이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 그만큼 좀 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끊어진 힘줄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수술은 진행을 하고 수술 후 재활은 각자 개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근육이 충분히 있는 사람, 파열 당시 파열이 어느 정도 심했었는지 그거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각각 환자들마다 재활의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는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은 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 개별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재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는 3주에 무조건 보조기를 떼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4주에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줄이 실로 꿰매놓으면 힘줄이 다시 뼈에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는 조금 고정을 하고 안 움직여야 이 힘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있다가 얘가 붙을 거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운동을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활까지 이렇게 간단히 얘기 드렸고 다음은 이제 오십견입니다. 되게 오십견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십견이 어떤 병인지 한번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오십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십견이라는 거는 원래 어깨 관절이라는 거는 어깨 관절은 되게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관절보다 운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관절을 잡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되게 낭창낭창해야 돼요. 그러니까 뼈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루는 곳이 관절인데 관절을 잡고 있는 주머니가 팍팍하면은 관절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그게 오십견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을 잡고 있는 주머니가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팍팍 늘어나 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 흉터 조직들이 잘 안 늘어나잖아요. 화상 입은 흉터 조직은 뻣뻣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뻣뻣해져서 어깨 움직임을 제한을 시키는 거를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는 어깨가 다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십견이 되면은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 힘줄이 괜찮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십견일 때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의 퇴행성 변화로 염증을 유발한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다. 경관절 통증과 운동 각도의 장애가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전 인구의 2에서 5% 정도가 오십견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90% 정도에서는 한쪽 어깨에서만 생기고 10%에서 양쪽 어깨에 발생을 하는데 이 얘기는 한쪽에 발생을 하는 게 양쪽이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라는 거고 오른쪽에 오십견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른쪽에 오십견이 생겼으니까 왼쪽은 안 생길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생겼으면 왼쪽도 생길 수 있는데 같이 발생할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십견이라는 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지금도 한번 올려보시면 지금 한번 전부 다 올려보세요. 팔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 올라가세요. 손이 귀에 붙으세요. 다 붙으세요. 좀 덜 붙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르신 분들 없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흔한 병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 원인은 역시 나이가 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 즉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운동 부족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그러니까 굳이 꼭 이렇게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어깨를 우리가 실은 위로 올릴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맨날 아래에서만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걸 안 하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늘어나야 되는 어깨 관절의 관절 주머니가 쫄아들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연관이 있다. 그다음에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서 생긴다. 어깨 타박이나 외상 골절 이런 걸로 장기간 고정을 하거나 수술 후에 생긴다 그러는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는 우리가 50견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1차성 50견, 또 하나는 2차성 50견 이렇게 나누는데 1차성 50견이라는 거는 뭔가 다치거나 어깨에 문제가 없는데 어깨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를 1차성이라고 그러고요. 2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깨를 다쳤어. 어깨를 다쳐서 어깨에 뭔가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어깨를 좀 안 썼어요. 안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굳어졌어. 그렇게 발생한 걸 2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는 이거는 2차성이라는 얘기고 당뇨라든지 뭐 간질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있게 되면 50견의 발생 확률이 훨씬 더 정상인들보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깨를 움직이기 어렵고 통증이 심하고 뒷목이 뻣뻣하고 통증 있는 방향으로 돌아 눕기가 힘들고 아픈 범위의 국소에 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릴 때 팔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유착이 생기면은 활동 장애가 더 심해져서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 수동적으로도 안 올라간다 이 말은 내가 팔을 올렸을 때 안 올라가는 거는 물론이고 옆 사람이 팔을 이렇게 대신 올려줬을 때 올라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올라가고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엑스레이나 MRI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50견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얘기는 밤에 아파요. 잠자려고 누우면 아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밤에 좀 아프면은 거의 이거는 일단은 50견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아프고 잠잘 때 아프고 이런 게 50견에서 조금 심하다. 그래서 50견은 증상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는 통증이 증가하고 2단계는 통증이 감소하면서 뻣뻣해지는 이런 식의 2단계라 그러고 3단계는 통증은 없어지고 완전히 뻣뻣해지는 시기를 3단계라 그러고 4단계라는 거는 경직이 풀어지면서 정상 회복되는 시기. 즉 이 단계대로만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어깨는 제일 처음에는 뻣뻣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아프면서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게 50견의 일반 생태예요. 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다 풀어지느냐? 아니에요. 다 풀어지지는 않고 대개는 이렇게 좋아지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50견 왔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좋아지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런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은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견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받자. 그래서 50견 증상은 회전근개 파열과 매우 유사하다. 다른 어깨 병들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을 해서 50견에 따른 치료를 해야지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별해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MRI가 나와 있는데 이 어깨 관절의 관절 주머니는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 이 부분이 쫙 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기는 늘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원래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어깨를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50견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깨 운동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50견은 어깨 관절 주머니가 낭창낭창하지 못하고 뻣뻣해져서 생기는 병이고 회전근개 죄송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어깨 위에 있는 힘줄이
손상을 당하면서 얘네들이 찢어져서 생기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십견 증상하고 회전근개 파열 증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오십견이라는 거는 움직임이 제한이 있고 야간통, 밤에 통증이 생기는 게 주 증상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는 특정 운동 범위에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뒤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뒤에 이렇게 등을 긁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때 아프다든지 이런 쪽의 증상, 그러니까 특정 운동 범위에서 나는 손을 한 이 정도 올리면 아파요. 이런 특정 운동 범위에서 아픈 증상들이 많은 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역시 이제 오십견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오십견이라는 거는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가지고 좀 덜 아프게 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기본 치료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어깨 힘줄이 뻣뻣해져 있으니까 아니 어깨 관절 주머니가 뻣뻣해져 있으니까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스트레칭 해가지고 늘리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서 낭창낭창하게 해서 얘네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야 일단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견은 치료가 일단은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게 가장 기본 치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픈데 무조건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만 한다 그러면 운동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오십견이라는 거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는 이제 관절 강내, 그러니까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 여기다는 이제 우리가 뼈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래서 뼈 주사 그러면 이상하게 거부감이 생기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치료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이 약물을 갖다가 아주 잘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을 수 있어요. 다만 남용하고 너무 과용하고 이랬을 때 이거 자체가 뼈를 좀 약화시키고 오히려 힘줄을 약화시키고 이러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지 적절히 사용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뼈주사, 연골주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관절수압 팽창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취하고 하는 방법인데요. 어깨에다가 관절을 갖다가 물을 막 넣어주니까 좁아진 관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이 커지면서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뼈주사, 연골주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면 연골주사라는 거는 뼈주사하고는 조금 다르고 연골주사는 금방 단기적인 효과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뼈주사라는 거는 단기적인 효과가 좀 뛰어난 반면에 장기적인 효과에서는 연골주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 대신 연골주사라는 거는 이제 마치 어깨에 그러니까 우리 기계에 기름칠 해주는 것처럼 어깨에 조금 기름칠을 해줘서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해놓은 건 아니고 구별을 해서 이런 효과 때문에 저는 이것도 쓰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쓰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장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걸로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수술적 치료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어깨가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이거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들러붙어 있는 관절 주머니를 떼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떼려면은 조금은 아프게 해야 돼요. 약간은 아플 정도까지 늘려야 얘네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집에서 혼자서도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면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은 병원에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해도 도저히 나는 안 되고 어깨는 안 움직이고 아파 죽겠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술이라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술은 그림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어깨 주머니인데 주머니가 빡빡하게 이렇게 흉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떼줍니다. 그래서 유착한 거를 떼주면은 어깨가 움직일 수 있고, 실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 어깨가 신기하게도 움직여요. 안 올라가다가 그 주머니 하나 떼니까. 수술적인 치료의 효과가 떨어져서 원칙을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좋아질 수 있어서 수술을 안 하는 거지, 수술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훌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50견은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된다고 알려져 가지고 무조건 기다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좀 병원에 와가지고 상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깨 질환, 어깨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의심을 하는 거는 이럴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파서 옷 입을 때, 그러니까 옷 입을 때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해요. 야간에 아프다. 한쪽 어깨가 무겁고 관절 전체가 뻣뻣하다.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뒤로 올려 돌리는 동작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서 불편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하고 팔을 부딪히면 되게 많이 아프다. 팔을 뒤에서 옆, 그리고 앞으로 동작이 쉽지 않다. 그다음에 팔이 아프면 또 하나 문제가 머리 빗기가 힘들고 머리를 감기도 힘들어진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을 들어 올리려면 자꾸 어깨를 움츠려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열중셔등이 쉽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이때 불편하고, 어깨부터 팔 뒤꿈치 있는 데까지가 쑤시고 아프면서 어깨를 들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나는 어깨가 아니고 팔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이쪽 부분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깨보다 여기가 더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가 아픈 분들도 대부분은 실은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연관통이라는 말로 쓰는데, 해부학적으로 신경이 얘가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아픈지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팔이 아픈 것도 어깨가 아파서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목과 손가락 쪽까지 방사되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깨 근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깨질환 예방법 한번 보시면요. 자세를 바르게 해라. 턱을 당기고 근육을 펴며 좌우 어깨는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목은 수직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자꾸 조금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깨 근육이 긴장을 안 하게 하면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를 잘 시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긴장이 풀어지게 하는 방법들을 해라고 해서 따뜻하게 온탕 뭐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자세를 유지를 하는 거를 지금 조금 피하라는 얘기인데, 운전을 할 때 지나치게 어깨와 팔을 긴장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꼭 운전만 할 때가 아니라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서 팔을 전혀 이렇게 올리지 않고 한 자세로만 계속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잠자리는 너무 푹신하지 않으며 베개는 한 8cm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주라.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할 경우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거에 감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고 싶네요. 네.